사흘 전 이 노인은 무쇠국자 하나로 26명을 눕혔습니다. 오늘 누군가 돌아왔습니다. 40년을 길 위에서 살아온 한 사내가 주방 창살 너머로 황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자 깎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권 객잔노연 시작합니다. 사흘이었다. 표사의 말발굽 소리가 황토기를 따라 사라진 것이 사흘 전이었다. 그 사흘 동안 황노인의 손칼결이 조금 달라졌다. 감자 껍질이 이전보다 두껍게 벗겨졌다. 손에 힘이 덜 들어가고 있었다. 아주 조금이었다.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황노인 자신뿐이었다. 객전 주인은 묻지 않았다. 사흘 전 그 일이 있었던 후 황노인의 등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황노인의 등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다. 주방 뒷문을 열고 우물로 향하던 황노인의 발이 멈추었다. 관도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결이 귀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아는 소리였다. 사흘 전 객전 앞을 지나며 고삐를 당겼던 그 말이었다. 말이라는 것은 오랜 길을 함께한 주인의 리듬을 담는다. 발굽이 땅에 닿는 간격, 앞발과 뒷발이 교차하는 결, 고삐를 당길 때 속도가 줄어드는 방식, 그 리듬을 20년 넘게 길 위에서 살아온 황노인의 귀가 알아챘다. 그는 두레박을 우물 곁에 내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마 앞에 앉아 감자를 집어들었다. 칼끝이 껍질 위에 닿았다. 황노인이 감자 껍질을 천천히 벗겼다. 한 가닥, 또 한 가닥. 그 결이 이전보다 느렸다. 칼끝이 껍질 위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 마음이 손끝에 닿아있지 않았다. 주방 창살 너머로 말이 객잔 앞 기둥에 묶이는 소리가 들렸다. 황노인은 감자를 계속 깎았다. 오진풍이 객잔 안으로 들어선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는 자리를 잡지 않았다. 술을 청하지도 않았다. 객잔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곧장 주방 쪽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40년 표사 생활이 만들어 놓은 걸음이었다. 빠르지 않고 소리가 크지 않고 방향을 한 번 잡으면 꺾이지 않는 걸음. 객잔 주인이 그 모습을 안채 문틈으로 보았다. 사흘 전 그 사내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안채 문틈을 좁혔다. 주방 창살 너머로 황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오진풍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잿빛 머리가 위로 묶여 있었고 광목 앞치마가 허리에 둘러져 있었다. 감자 껍질이 도마 너머로 떨어지는 소리가 창살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는 사흘 동안 이 걸음을 놓을 것인지 수백 번 물었다. 첫날 밤은 돌아가기로 했었다. 그런데 돌아가는 발이 50리도 못 가서 멈추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비손에 이끌려 표사길에 나선 지 석 달 만에 천이문에 끌려간 그 아이의 얼굴이. 둘째 날은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다. 강호에 남아있는 옛 동료들을 떠올렸다. 한 명씩 헤아려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천의문이 어떤 곳인지 아는 자라면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할 사람이 없었다. 셋째 날 새벽, 그는 다시 말을 탔다. 아들의 얼굴이 발에 힘을 주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우진풍이 낮게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우진풍이라고 합니다. 황노인의 손이 멈추었다. 팔끝이 감자 위에서 그대로 얹혔다.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멈추었다. 그 멈춤이 듣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진풍은 알아챘다. 20년 전 삼서성 서안부 변두리에서 저는 멀리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우진풍의 목소리는 낮았다. 지나가는 객에게 들릴 만한 크기가 아니었다. 그날 어느 골목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단 2번의 움직임으로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표곡마차를 끌고 그 길을 지나다가 멀리서 그분의 등을 한 호흡 동안 보았습니다. 황노인이 도마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칼은 멈추어 있었다. 감자는 반만 깎여 있었다. 그 뒤로 40년을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감호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림고수도 보았고 전직 군인도 보았고 이름 없는 절정고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사람의 손목결을 가진 자를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오후의 빛이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그 빛이 황노인의 등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사흘 전 이 마당에서 죽그릇을 거두시던 그 손목의 비틀림, 발끝이 흙에 닿는 각도, 어깨가 흔들리지 않고 허리만이 돌아가는 그 결.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우진풍이 한 박자 멈추었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다. 혹시 철혈검신 백대엽이십니까? 주방 안이 고요했다. 감자가 도마 위에 있었고 칼이 감자 위에 있었고 황노인의 손이 칼 위에 있었다. 그 자세 그대로 굳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그 고요함이 너무나 완전해서 오히려 그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황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오진풍이 그 눈을 보는 순간 숨을 한 번 고르게 되었다. 화가 실린 눈이 아니었다. 두려움이 담긴 눈도 아니었으나 다만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눈이었다. 오물의 수면처럼 표정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안에 고여 있었다. 황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런 사람 모르. 대엽의 보법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했어. 사흘 전 이 마당에서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황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오진풍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황노인이 그 한마디를 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다. 단 한마디만으로 끝낼 수 있는 말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오진풍은 이 사람의 눈을 보며 어렴풋이 짐작했다. 대협. 오진풍이 한 걸음 더 주방문 쪽으로 다가섰다. 저는 표사입니다. 길 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읽는 일이 제 생존이었습니다. 위협인지 청탁인지 두려움인지 대부분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었다. 대협의 눈은 읽히지 않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읽어낸 적이 없는 눈입니다. 그런 눈을 가진 분이 이 변방 객잔에서 감자를 깎고 있다는 것이 저는 사흘 동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황노인이 그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없었다. 오진풍이 말을 이었다. 이해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대협의 사정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황노인이 그 침묵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20년 동안 누군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강호도 그를 잊었고 그도 강호를 잊으려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빛은 확인하러 온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부정해봐야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황노인이 낮게 말했다. 무슨 일이요? 부정도 긍정도 아닌 말이었다. 오진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주방문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황노인의 눈이 좁아졌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20년 동안 본 적이 없었다. 그 낯섦이 가슴 어딘가를 불편하게 건드렸다. 백대협. 오진풍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저의 아들이 천이문에 끌려갔습니다. 주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온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두 글자가 황노인의 귓속으로 내려앉는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번졌다. 20년 동안 그 이름을 자기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들려온 것도 처음이었다. 황노인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얼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폐 안쪽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무언가가 뒤척였다. 20년 전 결전에서 받아낸 그 일격의 흔적이 그 이름에 반응하고 있었다.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호흡 한 번으로 눌렀다. 얼마나 됐어? 석 달입니다. 왜 끌려갔어? 모릅니다. 표고길로 물자를 호송하다가 천이문 휘하 무리에게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물자만 빼앗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 하나가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놈을 데려가라고. 황노인이 창살 너머 먼 곳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아들의 나이가 18입니다. 그 말이 주방 안에 떨어졌다. 18. 황노인이 그 나이를 마음속에서 한번 굴렸다. 감호에 처음 발을 들이는 나이였다. 아직 칼의 무게를 손에 익히지 못한 나이였다. 그 나이에 천이문 안으로 끌려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황노인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얼굴 밖으로 내비치지 않았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 섬서성 경계 안쪽 어딘가입니다. 천이문이 쓰는 거점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황노인은 그저 가만히 선 채로 우진풍을 바라보았다. 우진풍이 말을 이었다. 석 달 동안 천우문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소문을 들었고 사람을 만났고 돈을 썼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가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50이 가까운 손이었다. 40년을 박도를 잡고 고삐를 잡고 살아온 손이었다. 그 손이 지금 자기 무릎 위에서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놓여 있었다. 40년을 표사로 살았습니다. 우진풍이 고개를 들어 황노인을 바라보았다. 길에서 산적을 만났고 흑도를 만났고 관아의 횡포도 견뎠습니다. 표국에 깃발을 달고 전국을 돌며 상인의 물자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지켜왔습니다. 이 한 몸은 그 길에 이미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아이가 끌려간 것은 다릅니다. 황노인이 그 말을 들으며 창살 쪽을 바라보았다. 빛이 거기 있었다. 오후의 빛, 아직 기울지 않은 빛.
아이는 표사일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킨 것입니다. 아비 손에 이끌려 길에 나선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박도를 잡던 날을 기억합니다. 손이 작아서 자루를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비가 하는 일이라며 따라 나섰습니다. 우진풍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 아이가 그 길 위에서 천이문에 잡혀간 것이라면 그가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 죄는 제가 갚아야 합니다. 황노인이 그 말의 끝이 흐르고 나서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우물바닥처럼 깊은 침묵이었다. 우진풍은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답이 가까워지는 것인지 멀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대협. 황노인이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저는 강호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천의문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사람 하나를 꺼낼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도 압니다. 우진풍이 황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여기 온 것입니다. 황노인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이 우진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우진풍은 읽을 수 없었다. 그 침묵 안에서 황노인의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황노인 자신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그 이름을 잊으려 했다.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려오고 그 이름이 18살 아이의 목숨과 함께 자신의 앞에 놓여 있었다. 황노인이 입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칼을 주지 않소.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단하게 붙들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진품은 알아채지 못했다. 대현만이 다른 길을 찾으시오. 다른 길이 있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소. 대협. 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대협이 어떤 분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왜 20년을 이 주방에서 사셨는지도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노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18살입니다. 제 손으로 길에 세운 아이입니다. 석 달째 천이문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꺼낼 방법을 40년 표사 생활을 통틀어 하나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황노인의 눈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황노인이 창살 너머 먼 곳을 바라보았다. 길 위로 오후에 황토빛이 깔려 있었다. 며칠 전 유민들이 지나갔던 그 길이었다. 죽 한 그릇을 지키기 위해 무쇠국자를 들었던 그 마당이 창살 너머로 보였다. 그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던 흑포의 부두목의 얼굴이 잠시 스쳤다. 손목이 부서지면서도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얼굴이. 그가 다시 우진풍을 바라보았다. 일어나시오, 선생. 우진풍이 멈추었다. 서서 말하도록 하시오. 무릎 꿇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불편하오. 우진풍이 천천히 일어섰다. 황노인이 말을 이었다.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황노인이 짧게 말했다. 나에게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겠소. 다만 그 이유가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와 같다는 것은 말할 수 있어. 우진풍이 그 말의 뜻을 헤아리려 했다. 그러나 황노인의 눈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나 열려 있지도 않았다. 대답은 변하지 않소.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우진풍이 황노인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흔들림을 혹은 가능성의 끝자락을. 다만 그 눈은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40년을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의 눈을 읽어온 우진풍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진풍이 몸을 돌렸다. 발소리가 객잔마루를 지나 문 쪽으로 멀어졌다. 황노인은 주방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진풍의 어깨가 들어올 때보다 무겁게 쳐져 있었다. 그가 문을 열었다. 열린 문 사이로 오후의 빛이 잠시 쏟아져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황노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윽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깝게, 점점 더 멀어지며 황토길의 먼지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황노인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발굽 소리가 사라졌다. 객잔이 조용해졌다. 황노인이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왔다. 도마 앞에 섰다. 감자를 집어들려다가 손이 멈추었다.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내려갔다. 맑은 무명천에 감긴 그것. 20년간 매일 차고 다닌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 거무튀튀하게 손때가 밴 나무 손잡이. 그것을 감싸준 손가락들이 저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었다. 황노인이 그 손을 느꼈다. 손가락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는 이를 가볍게 깨물며 천천히 손을 허리춤에서 거두었다. 감자를 집어들었다.
칼이 껍질 위에 닿았다. 그러나 그의 눈이 도마 위를 보고 있지 않았다. 객잔 주인이 주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황 노인의 등이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그는 느꼈다. 발소리 없이 안채로 돌아갔다. 주방에는 황 노인 혼자 남았다. 감자 껍질이 도마 너머로 툭 떨어졌다. 다시 툭. 그 소리가 주방 안을 채웠다. 20년 동안 매일 들어온 소리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소리가 달랐다. 조금 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황 노인이 감자를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도 모르게 허리춤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무명천 안에서 그것이 가만히 있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뽑힌 적 없이, 한 번도 무기로 쓰인 적 없이 매일 차고 다녔으나 매일 잊으려 했던 그것이 오늘 처음으로 그의 눈길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황 노인이 시선을 거두었다. 감자를 다시 집어들었다. 칼이 껍질 위에 닿았다. 껍질이 다시 벗겨지기 시작했다. 한 가닥, 또 한 가닥. 그날 밤 우진풍은 50리쯤 떨어진 주막에 말을 세웠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술 한 사발을 받았다. 집어들지 않고 탁자 위에 그대로 두었다. 손이 사발 위에 얹혀 있었으나 들어 올려지지 않았다. 그는 황 노인의 눈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거절이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 거절이 비어 있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있었다. 단단하게 붙들려 있는 무언가가, 오래 붙들고 있어서 그 형태가 변형된 무언가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진품은 알지 못했다. 다만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만은 알았다. 40년을 표사로 살며 사람을 일궈온 감이었다. 그 감이 말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감만으로는 아들을 꺼낼 수 없었다. 옆자리에 사내가 흘기 보았다. 표사어른, 안색이 안 좋으시오. 먼 길을 왔소. 어디서 오셨소? 변방 객잔 쪽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우진풍 자신도 의외였다.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석 달의 무게와 오늘 하루의 무게가 더해져 술도 넘기지 못한 채로 무언가가 그냥 새어나왔다. 사내가 그 말에 관심을 보였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우진풍이 술 사발을 마침내 집어들었다. 한 모금을 넘기며 탁자 위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 뭐가 있었냐고?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상한 노인이 있었다. 젓가락 2개로 흑도를 잠재운 노인이 있었다. 무쇠국자로 유민의 죽 한 그릇을 지킨 노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눈 안에서 20년이 고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는가? 이상한 노인이 있더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사내도 더 묻지 않았다. 주막 안에서 다른 자리의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밤바람이 문틈으로 가늘게 들어왔다. 우진풍은 술사발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이미 주막 안의 공기에 섞여 있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그 말은 다른 귀에 닿았다. 연방 건도를 오가는 상인의 귀에, 또 다른 표사의 귀에, 길을 쉬어가는 나그네의 귀에. 변방 객잔에서 흙더무리를 젓가락 하나로 잠재운 늙은 주방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관도를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무쇠국자 이야기도 보태졌다. 유민들에게 죽을 끓여주던 이야기도 보태졌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조금씩 살이 붙었다. 아직은 이름이 붙지 않은 소문이었다. 다만 그 소문을 듣는 자들 가운데 몇몇은 설명을 들으며 오래된 기억의 문이 가늘게 열리는 것을 느꼈다. 젓가락 2개로 12면을 잠재웠다는 대목에서, 국자 하나로 26면을 무릎 꿇렸다는 대목에서 각자의 기억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가늘게 눈을 뜨려 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계속 걸었다.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황 노인은 그날 밤도 주방에서 솥을 닦았다. 솥안의 누런 때를 무명천으로 닦아내다가 그의 손이 한번 멈추었다. 멈춘 손이 허리춤 쪽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다시 솥으로 돌아왔다. 무명천이 솥안을 다시 돌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 밤하늘에 별이 많았다. 20년 전 처음 이 객잔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도 오늘 밤과 똑같이 별이 많았다. 별의 수도, 별의 빛도, 별 사이의 어둠도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그것을 올려다보는 사람만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황 노인이 솥 닦기를 멈추었다. 솥안에 희미하게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았다. 잿빛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가늘게 내려앉은 눈.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20년 동안 그는 그것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다.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솥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불을 끄고 주방문을 닫았다. 자기 방으로 향하다가 한번 멈추어 섰다. 허리춤에 손이 내려갔다. 오늘은 풀지 않았다.
다만 한 번 쥐었다가 그만 놓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황 노인이 걸음을 다시 옮겼다. 정문이 닫혔다. 객전에 밤이 내려앉았다. 먼 길 어딘가에서 우진풍의 말이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었고 그보다 더 먼 곳에서 소문이 한마디씩 번지고 있었다. 안방의 작은 객잔 주방에는 소 닦던 무명천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 무명천 위로 달빛 한 줄기가 창살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얹혔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제3권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권입니다. 철혈검신 백대엽이십니까? 우진풍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황 노인의 등이 굳는 그 장면을 쓸 때 저도 함께 굳어버렸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한 장면이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이문. 드디어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이름이 황 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직 절반밖에 모르십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제 사건에서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원수의 수하들이 황 노인이 머무는 객잔을 불태우려 합니다. 20년을 지켜온 안식처가 불길에 휩싸이는 순간 황 노인은 마침내 낡은 앞치마를 벗어던집니다. 다음 편 절대 놓치지 마세요.